날씨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런 어떤 기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접하지 않는 것을 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큰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가깝게는 나의 문제, 또 내 가족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를 돕거나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더운 날씨에 여기 와서 2시간 듣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초면 어떤 것을 상상하고 이제 오셨는지 금방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대강 말씀드렸지만, 최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할 수 있고,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병. 요새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약과 의술이 발달하니까 실제적인 병에 관해서는 거의 치료거나 문제가 없어졌어요. 병 때문에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 에이즈 가지고 걸리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죽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또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옛날 사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이 잘 살려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 마음의 상처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받아도 기분 조금 나쁘고 많은 정도면 괜찮습니다. 같은 스트레스라도 어떤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쁘고 마른 사람도 있고, 작은 스트레스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정도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병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통 때 누구한테 심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에 못이 박힌다 그러죠. 가슴에 못이 박힌다. 이는 말이, 마음에 못이 박힌다 이는 말이 바로 상처를 준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것을 듣거나 경험하게 되면 다 머릿속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냥 저장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좋은 것은 또 별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기억, 상처가 되는 기억들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으킬 수도 있고 어느 기간 지난 뒤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병이 되는데, 원인은 스트레스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으키는 병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통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등 어느 한 점이 송곳처럼 찌르는 아픔. 여러분 그 아픔을 못 느껴본 사람은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송곳으로 팍 찌른다고 해요. 그런 아픔. 이런 것은 진단을 해봐도 나오지도 않고 치료를 해도 안 낫습니다. 진통제 먹어도 낫지도 않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것은 마음의 원인이 있으니까, 이 약이라는 것은 또는 치료라는 것은 신체적인 거죠. 신체적인 어떤 증상을 경감시키고 낫게 할 수 있어도 마음을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약이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경우에는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이 조금 인식이 넓어져서 이것은 마음의 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1차적으로 정신과로 갑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편안하다든가
나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과에 가면 정신과는 뇌세포 이상이 있을 때 거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음의 병은 아무리 검사를 해도 뇌나 이런 데는 정상입니다. 뇌파도 정상이고 정상인데 어떤 증상이 일어났다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마음을 치료해야지 뇌를 치료해야 될 수가 없고 뇌를 치료하는 방법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잠 안 온다고 수면제, 정신이 좀 안정되지 않는다고 뭐 항정신성 같은 안정제 세 가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없어요. 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도 수면제, 뭐 항우울제, 안정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주면 처음엔 괜찮죠. 왜냐하면 케미칼이니까 먹었을 때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은 낫는데 케미칼이 분해되어 버리면 또 그래요. 낫는 게 아니고 잠시 맞으면 실제는 아픈데 그걸 못 느끼게 하는 거죠. 멍청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우리 몸에서 익숙해진다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6시간 괜찮았는데 다음에는 5시간, 3시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2알, 3알 한 10년쯤 지나면 한 주먹 먹고 가요. 나중에는 먹어도 안 듣습니다. 먹어도 안 들을 때쯤 되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일어나요. 몸을 흔든다든지 그러면 진짜 정신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이 어떤 증상을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정신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주 참 느리게 만드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우선 급할 때 조금 먹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먹는 게 아니고 결국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하기 전에 최면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면 자체가 전부 전체적으로 뭐 마음 치료는 한 도구는 됩니다만 전체는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문제가 생겨서 마음을 치료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에 마음이 있는데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안 되죠.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이 있어요. 그 기술이 마음 문을 열어서 마음을 치료하는 거죠. 마음 치료. 그걸 갖다가 그 기술을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를 조절한다고 해서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마인드 컨트롤, 이걸 치료를 하려면 이런 기술을 쓰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마음문을 여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때 마음 문이 열어지냐 이건 이 소리 우선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음문이 열어지는 건 조건이 있어요. 첫째, 간절할 때. 마음이 간절할 때 열어줍니다. 아주 간절하게 슬프거나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통하는 것입니다. 간절할 때. 너무 아프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쁘거나 간절할 때. 그래서 간절할 때 그 옆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얘기. 잘못하면은 간절할 때는 마음문이 열려서 다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그때 말을 잘해주면 좋고 잘못해주면 오히려 나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일단 간절할 때. 그 다음에는 우리 졸음이 올 때 있죠. 잠자기 직전의 상태. 그걸 졸린다고 그럴까요? 졸음 상태. 잠자기 직전에 졸리는 상태. 그 상태일 때가 마음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으려면 간절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죠. 간절할 때 그때 가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간절할 때 내가 그 사람이 간절하다 그러면 빨리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때 간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졸음도 그래요. 그냥 저녁에 졸립거나 자기 전에 아니면 술을 마셔서 졸립거나 너무 피곤해서 졸립거나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잠자기 직전에 졸음이 오는 때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거나 또는 어떤 약품 이런 걸 먹어서 졸립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곤하거나 피곤할 때도 졸립죠.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는 최면할 필요 없이 바로 마인드 컨트롤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부부간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공부시키고 그럴 때는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럼 졸음이 오는데 멀쩡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낮에 최면을 시키려면 멀쩡한 사람 졸립게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간절하게 하는 건 힘들어요. 잠자기 직전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그때는 이용할 수 있어도 안 되고 피곤할 때도 일을 해서 피곤할 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쓰면 돼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피곤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서 피곤하게 하는 조건이 일을 많이 근육을 써도 피곤하지만 근육을 안 쓰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5가지 감각기관 이 피로가 빨리 쉽게 옵니다. 어떤 음악을 오래 듣는다든가 높은 소리를 들으면 피곤하고 냄새도 좋은 냄새를 1분 이상 맡으면 더 이상 냄새가 안 나요. 못 나요. 그건 피로에서 감각을 피로라고 그러거든요.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그 좋은 맛이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맛이 점점 떨어지죠. 이게 이제 피로하니까 감각이. 5가지 감각 기관 중에 다른 것도 다 피곤하지만 제일 빨리 피로가 되는 것이 눈입니다. 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눈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눈을 감고 피곤하게 만들려면 어떤 뭐 음이 있든지 없는 소리를 지루하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않더라도 그래서 지루하게 만들어서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완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전다가 그것도 일종의 최면 현상입니다. 어떤 강력한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눈 뜨고 있다가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일반 얘기에 쭉 그냥 잠들거든요. 우리도 그런 방법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면 6단계라고 해서 팔이 부었다, 팔이 따뜻하다, 호흡이 편합니다, 심장이 좀 박동합니다, 복부가 따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원합니다, 머리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6단계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그 말을 바꿔가면서 지루하게 한 20분 내지 40분 동안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루해서 졸려요.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딥스로 이제 최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20, 30분, 40분 예를 들어 시간을 들여서 최면을 시켜서 치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최면이 성공적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하거나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빠른 속도로 최면 될 수 있도록 어떤 말을 해줍니다. 그걸 후최면 암시라고 하는데 최면에 일단 들어간 사람인데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다음부터는 제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슬이라고 얘기를 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깨웁니다. 간단한 말을 해줬지만 그 다음번 치료하러 왔을 때 만나서는 지루하게 얘기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인사하면서 내가 눈을 정확히 딱 뚫어지게 보거든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뭐 머리에 손을 대든가 아니면 깁스 얘기하면 금방 들어가요. 왜?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또 어떤 방법이냐면 눈을 피로하게 하면 피로하게 만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대개 소리나 뭐 또 냄새나 이걸 피로하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면 가스를 이용하면 그 최면에 들어갑니다. 음악 최면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어서. 그러나 그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눈을 피로하게 하려면 서로 눈을 마주치든가 어떤 걸 쳐다보라고 하든가 그래서 눈이 필요합니다 라는 비슷한 소리를 2분 내지 3분만 하면 졸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졸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분 이내에 잘 연습이 된 사람은 즉시 그냥 최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응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최면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요것을 이제 일단 피곤하게 만들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따라서 어떤 증상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방법, 그걸 배워야죠. 두 가지 기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에서 치료가 되는 요 전 과정을 마음 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최면 치료라고 하는데 왜 마음 치료라고 바꾸고 그러냐면 최면 치료든 마음 치료든 치료는 같은 건데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면 그러면 특히 한국 사람 경우에는 뭔가 그냥 좀 안 좋은 거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또 교회 이런 걸 잘 모르시고 다른 사람 얘기만 잘 들은 사람들은 사탄이 하는 것처럼. 왜 사탄이라고 하냐면 멀쩡한 사람을 그걸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치료할 때는 그런 일을 안 씁니다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몸을 앞바닥에 굳게 할 수도 있고 뭐 팔을 굳게 하고 다리를 굳게 하고 뭐 여기다 굳게 해서 여놓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은 마음속에 있는 기억이 문제니까 그걸 지우거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그 기억, 나쁜 기억, 각인된 기억을 지우거나 그 다음에 바꾸거나 나쁘게 잘못되어 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거나 아니면 전혀 정보가 없는 것은 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지우는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마인드에 마음속에 원인이 있다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원인이 아닌데 다른 신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다쳤으면 일단 율파 수술 받아야 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술을 받은 뒤에 빨리 낫게 하거나 아프지 않게 하거나 하는 것은 마음 문제니까 그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선 이해하시고요. 제가 오후 3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마음을 먼저 좀 알아봐야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최면이라는 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어떤 질병도 마음에 있는 거라 하는데 마음이 뭔지부터 우리가 알면 그 다음 끝에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는 이 4가지, 5가지를 요약해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은 아까 그 마음병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질병이 90% 이상이 마음에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사들도 50% 이상이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은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쳤을 때 일과적이 아니고 뭐 그런 것은 거의 다 이게 마음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아플 적에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으면 일과로 가야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내과로 가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고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신과로 가요. 정신이 이상하면 정신과로 가야 되죠. 근데 마음이 이상하면 마음이 정신이다 이렇게 이퀄을 시켜가지고 그리 가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없으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은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상담사를 통해서 말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근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려면 보통 6개월 이상 10년씩 그렇게 상담을 받습니다. 그냥 받아요. 왜 10년 받습니까? 안 났으니까. 계속 받는 거예요. 상담이란 말로 하는 건데 말은 일반의식 우리 보통 때로 타일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은 타일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의 기억을 지우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어떤 정보를 줘야 되지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치료되죠. 그래서 이런 많은 질병들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마음병이라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마음병은 각인된 기억에서 나옵니다. 각인이라는 말은 아까 가슴에 못을 박는다고 했죠? 가슴에 못을 박듯이 확 박힌 거. 옛날에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공부 잘하라고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냥 맞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란 애들, 어떤 애들은 사람에 따라서 아버지가 나 공부 잘하고 때렸어. 그리고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나이 40이 돼서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있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싫어. 옆에 가기도 싫어.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무슨 말 하면 말이 제대로 공손하게 안 나와. 본인도 몰라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물어봅니다. 마인드 컨트롤 말로 물어보면 원인이 다 나와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인이 됐던 때로 돌아가자 하면 그때로 돌아가요. 무슨 얘기 했었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최면에 들어가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때려서 생긴 병 같으면 지우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이제 나이 40이고 컸으니까 당신도 또 자녀를 낳고 키우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 아버지가 당신을 뇌를 때린 것은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공부를 잘하라고 더 착하게 잘 살으라는 의미에서 때린 거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와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렸다는 기억이 나를 사랑해서 때렸다, 잘 되라고 위해서 때렸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깨어나는 순간 증상이 없어지죠. 이 최면 치료는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시 그 기억이 바꿔지면 그리고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근데 어떤 아주 드물지만 어떤 정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오이를 못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넣어줌으로써 먹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또 담배를 끊는다든가 술을 끊는다든가 한 것도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지우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러한 각인된 기억뿐 아니라 모든 기억은 잠재의식 속에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모든 기억이 다 들어있어요. 스쳐 지나간 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서 1125 17가가 어디지? 찾고 돌아다니는 순간 그런 기억들도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기억이 있고 보통은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기억은 다 돼서 그런 기억들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기억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로 명령에서 깊은 최면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5살 때로 돌아가니까 하나 둘 셋 즉시 5살 때로 돌아가서 그때 기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죠. 엄청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잠재의식을 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우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는 것은 이제 그런 치료가 되는데 그러한 치료 전 과정을 우리는 마음 치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마음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그걸 보여드리려면 처음에 최면을 하신 분들은 30분 내지 40분을 해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TV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나오는 것들은 그 부분만 잘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만 본 사람은 즉시 되는 걸로 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최면에 들어갔던 사람을 제가 후최면 암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 눈하고 마주치는 순간 최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즉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직처럼. 그러니까 처음 된 분들한테 또 하려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이 하더라도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면이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짧으냐 기냐의 차이뿐이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최면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한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될 때까지 지루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10분 동안 내가 계속 얘기하면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딥스를 하는 거고 계속 안 졸리고 눈 똘망똘망 하고 있으면 30분, 40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계속 하면 나중에 지루해서 졸립니다. 결국은
지루해서 피로하게 잠들게 만드는 기술이 최면이라고 생각하면 최면이 뭐 그렇게 위험하고 나쁘고.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아무나 막 최면 시킬 수 있냐? 시킬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최면을 받고자 할 때, 본인의 승낙을 했을 때 되는 거지. 나는 안 할 거야. 그 사람에게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게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내 정신 빼가고 홀라당 내 기억에서 뭐 어떤 비밀을 알아가지 않을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면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묻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그 잠재의식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비밀을 물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얘기하고 싫은 거 묻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런 비밀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얘기하라는 대로 또 다 합니다. 100%.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심리 조절이지 뭐 사람 혼을 뺏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배울 때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병을 치료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치료다. 이건 최면치료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걸 이제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마음치료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마음문을 열으려면 최면을 깊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면을 걸어야 되죠. 최면을 건다고 하는데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나 최면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막 최면을 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게 돼서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찾아가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데 우울증이 일어났던 최초 원인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몇 살 때로 좀 돌아가요. 누구하고 만났든지 무슨 얘기를 했던가 하는 걸 다 대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원인이다 하면 이제 지우는 방법에 따라 지워줍니다. 또 하나는 그냥 임의적으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살이라면 20살 때로 15살 때로 돌아가면서 그 원인이 나왔을 때 이게 최초 우울증이 됐던 원인이면 더 아래로 내려가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든 그건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편리나 기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먼저 아까 1, 2, 3, 4, 5 중에서 그럼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순서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마음. 이 마음이 무엇인가? 그때 나를 움직이고 그랬으니까 나부터 얘기해요. 여러분, 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성경에 저는 믿음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만 저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집사 성경에 어느 구절에 보니까 그걸
뭐 요한복음인가 어딘가 잘 기억 못하겠어요. 하느님 하느님 누구십니까? 하느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다. 그 기절 있죠? 나다. 하느님은 나입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말에 자 집에 가서 아버지가 우리 다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 문 열어. 누구세요? 나요. 우리 보통 때 나라고 그랬죠. 어머니도 문 두드려요. 누구세요? 나야. 나. 문 열어. 아들도 늦게 와서 문 두드려서 식구가 누구세요? 엄마 나야. 다 알아들어요. 아들이 나라고 해도 아들이구나. 이게 다 납니다. 이 속에 있는 나가 있어요. 나. 그 나가 이 속에 있는데 그럼 우리 몸은 이게 나가 아니고 나는 이 속에 있고 또 하느님은 나도 나와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느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이 천국인 거지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빨리 죽으려고 했죠. 배우니까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이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여러분 전당 가고 싶으시죠? 예.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손 안 들어갑니다. 가고는 싶지만 그게 이제 천당이라는 건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죠. 모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행복하면 천당입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게 천당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당을 생활을 하냐 아니냐는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내 몸인데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수정을 해서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들어와서 한 생명체가 되면서 이게 집입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진 집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하느님한테 내 몸을 나는 렌트 받았을 뿐입니다. 무료로. 살다가 죽으면 돌아가면서 이건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는 이제 집이나 같은데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집도 세고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몸을 렌트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몸이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에서 느끼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나는 아주 건강한데 몸 자체 렌트하고 있는 몸이 좀 부실한 사람이 있어요. 고장났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를 쓰는데 사실은 렌트받은 집이 좀 부실하고 나쁠 뿐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달으면 내 몸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죠. 나는 그런 걸 그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종교에 따라서 어디서는 영혼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영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다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 특히 최면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일반의식, 잠재의식, 하의식, 무의식 그러는데 우리는 하의식이나 그 말은 좀 써도 무의식이라는 소리는 안 씁니다. 무의식은 없을 묻자 의식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걸 안 쓰고 많이 쓰는 얘기가 이제 잠재의식입니다. 우리 의식에는 의식이 납니다. 자, 내가 의식인데 의식이 혼이고 영혼이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눈 감고 숨만 쉬고 있으면 무식이 나갔네. 보통 소리 우리말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뜨고 무슨 말하면 무식이 돌아왔어? 그리고 그럴 정도로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정신을 잃은 사람을 혼나갔네. 그래서 또 정신이 돌아왔어?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네? 정신 돌아왔네. 혼났어. 너 혼내줄까? 혼내줄까는 혼이 나가게 해줄까? 그 소리입니다. 우리말은 철학 그 말이기 때문에 서양 의사들 미국 말이나 영어나 이런 데서 없는 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혼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의식이라는 소리는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무엇이 마음인가? 아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마음입니다. 내가 잠재의식인데 내가 또는 잠재의식이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가 마음입니다. 실체라는 건 있는 것인데 내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 원래 선천적으로 받고 나온 마음이 있어요. 유전자에 받고 나오죠. 유전자에 들어있는 그 정보. 그래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어떤 사람 보니까 그냥 어떤 부하 직원하고 얘기하는데 밤을 지르더라고요. 밤을 지르는데 고함 지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 그게 미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TV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동생이 그런 줄 알았더니 언니도 그랬어요. 언니하고 동생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40년 자라는 동안 그 엄마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이 아들, 딸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는 엄마나 아빠를 닮은 거예요. 요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앉아있고 그런데 상담을 어떻게 엄마를 닮은 것입니다. 엄마도 그러시죠? 그래서 아마도 못 하더라고요.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밤 지르는 것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이제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고 나머지는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죠. 음악을 듣는다든가 다른 사람과 어떤 상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 그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처리된 그런 정보들이 마음이 됩니다. 그 수집에서 정보를 어디서 처리하냐면 뇌에서 처리해요. 그래서 마음이 되는데 그 마음이 뇌를 통해서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뇌는 사실은 하나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덩어리입니다. 그 속에 마음이 따로 있고 보통 지금 의학적으로는 뇌 속에 무슨 물질이 있어서 기억이 되는가 아니면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요 뇌라는 것은 일종의 컨버터일 뿐입니다. 뇌는 마음이 명령하는 것을 뇌에다 명령하면 우리 몸을 움직이려면 우리 몸은요 전기적인 신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뇌세포에서 신경세포가 쭉 연결돼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근육을 움직이거든요. 뇌는 마음의 명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변환기밖에 안 됩니다. 또 정보도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눈이나 코나 입에서 피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뇌가 받아서 어떤 정보를 잘 정합하면
그게 마음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거죠. 상호적인 거. 자, 세 번째 보면 마음은 뇌 활동을 통하여 몸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프트웨어라면 뇌는 하드웨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저장된 정보 내에서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행동할 수 없죠. 마음을 하시는 건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으면 그런 행동이나 마음이 안 나오죠. 반드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뇌에서 마음이 뇌를 통해서 몸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브레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생각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나는 원래 생물 선생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한 10년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또 대학에 와서도 한 10년 있었고 그런데 그때 나는 대학에서도 가르치기를 일반 생활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눈에서는 본다. 냄새는 코에서 맡고 소리는 귀가 듣는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 생각하니까 완전히 틀린 겁니다. 눈은요,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서 망막에서 시신경이 있어요. 시신경이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요.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물체를 판단하는 건 뇌에서예요. 시각역에서. 눈은 카메라에 불과합니다. 그럼 뇌에서 빨갛다, 노랗다, 크다, 작다, 뇌에서 판단해. 그 기억이 그것이 마음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최면은 마인드 컨트롤은 브레인을 바로 명령을 내가 맞은 최면 치료할 적에 브레인에게 바로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최면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명령을 하면 귀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바로 들어가고 그게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100%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보여주고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껍질을 벗겨서 먹게 만듭니다. 맛있죠? 굉장히 달게 먹어. 달고 맛있죠? 후지 사과니까. 근데 양파입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먹고 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양파를 보고 먹었지만 뇌에다가 명령을 제가 이건 사과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판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달니다 달콤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톡 쏘는 맛이라도 달콤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우거나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뇌하고 눈하고 귀하고 다른 점은 눈이나 시각이나 청각은 일방적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바꾸기만 하지 마음을 만드는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뇌가 받기도 하고 마음에다 주기도 하고 마음의 명령을 또 근육에 전달하기도 하고 뇌는 상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또 뇌는 한 세포가 아니라 긴데 신경도 기니까 신경과 신경이 여러 가지 막 연결되거든요. 전기선처럼. 그래서 선과 선이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뉴런이 신경세포 하나고 그러면 뉴런에서는 전기로 가지만 그 다음 이어질 때는 전기 신호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뉴런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는 굉장한 사이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물질을 분비해요. 화학적으로. 그래서 또 전기로 바꾸고. 어쨌든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뇌는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하나로 변환장치일 뿐이다. 그럼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건 물론 뇌에 문제가 생기면 전선 하나 끊어지면 라디오도 전선 하나 끊어지면 안 나오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걸 고쳐야 되고, 마음에서 명령을 잘못 내린 다음에 명령되는 그 마음을 고쳐야 되고, 뉴런이 고장났을 때는 뉴런을 고쳐야 됩니다. 뇌에 문제가 되겠죠, 정신적인. 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마음을 고쳐야 되죠. 이걸 분명히 해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는 아까 축색돌기와 수상돌기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신경 말단의 축색돌기, 나머지 이어지는 신경은 수상돌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신경 전달 물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 거니까. 또 혹시 신경이라는 건 길이가 짧은 것인데 길게 이어질 때는 전기로만 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간에는 화학물질로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화학물질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 안 오는 사람, 잠옥에 우리가 암시를 하게 되면 그 암시가 예를 들어서 불면증인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불면증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오면 받으면 뇌의 간망 부활계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뇌 간망 부활계는 잠을 자게 하는 중추거든요. 그걸 안정돼야 하는데 그걸 자꾸 스트레스가 치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오는 중간에 시냅스의 화학물질을 전달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후체면 암시로 작용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냅스 관계를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잠재의식은 그러면 마음을 통해 몸을 지배한다고 했는데, 잠재의식은 잠재의식 속에 잠재의식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나입니다. 아까 얘기한 영혼, 나, 정신,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최면에서는 그 잠재의식, 나의 본질입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데,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닌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미리 틀어드린 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미리 CD 석장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프로에 6개의 있는데, 보시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아직 나온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아주 100% 맞은 것도 있고, 좀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것도 있지만 참고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상 임신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그 속에 보면 어떤 아주머니는 몸이 이렇게 뚱뚱한 아주머니인데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배가 상이 아프고 아랫배가 아프고, 그래서 평소에는 건강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낫대가 곧됐어. 임신이야.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을 둘을 낳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낳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배가 좀 아픈 거지 임신이 아니다. 임신 기다리는 사람은 임신일까? 그러는가 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적으로 100%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멘스도 다시 나올 수 있고, 임신인데 불구하고 입덧 같은 것도 없어집니다. 배도 약간 그래도 불러지긴 하는데, 저 몸이 큰 사람은 그래서 부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진단을 받고 3일 만에 애를 낳았어요. 상상 임신. 또 그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지만 임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임신은 경우고, 어떤 경우는 애를 갖기를 굉장히 고대하는 사람은 상상 임신이라고 해요. 배가 아파도 임신일까? 임신 됐을 거야 라고 굳게 생각하면 멘스도 없어지고 배도 불러집니다. 배도 막 입도 심하게 하고, 근데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마음입니다. 생각이죠. 생각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그렇다고 100% 생각하면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보통 상상 임신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좀 증거가 되죠. 또 하나는 각인된 마음의 상처. 각인된 상처라는 건 아주 특히 나쁘게 각인됐을 때죠. 가슴에 못을 박는, 나는 아무렇게, 남편은 아무렇게나 한번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들은 와이프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또 와이프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남편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인경우는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내가 상처니까 그걸 나에게 원래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나에게 벌을 줍니다. 그걸 자학자벌이라고 해요.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벌을 주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병입니다. 우울증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뭐 두통이라든지 어떤 일정통이라든지 가성간질이라는 게 있는데, 가성간질은 간질 아시죠? 질환병이라고 전하는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한 10분 동안 하고 일어나는데, 어떤 처녀가 간질처럼 그렇게 앓는 사람이 있어서 똑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뇌파도 정상이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성간질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까 얘기한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많이 싸움을 하고, 그 싸움을 하는 게 부부간은 부부싸움이지만 아주 어린 아들이나 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 딸은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해주려고 했지만 뭐 같이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고, 그 기억이 딸이,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이 사실은 아버지를 벌을 줘야 하는데 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버리는 겁니다. 내가 많이 아프면 아버지가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게 벌을 주는 방식. 나를 학대함으로써 아버지나 어머니 걱정을 시키면 그게 이제 뭐 벌을 주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가성간질을 낫게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딸, 가족들이 다 치료를 받아야죠. 아버지는 수면 속에서든지 뭐 어쩌든지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그걸 간절하게 딸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딸은 아버지를 용서해라. 어머니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최면 속에서 그냥 눈 뜨고는 용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하는 순간 그게 변하니까 그러면 이 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정신과 아무리 가도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기 나오는데 김밥을 못 먹는 처녀가 있어요. 특히 오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오이 말고 고기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체가 먹지를 못해 자고가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물론 오이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치료할 수도 있지만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이를 보는 순간 다른 것이 생각나도록 그걸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음식이. 언니가 끓여준 청양고추를 넣은 매콤한 된장국.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 오이를 보는 순간 언니가 끓여준
청양고추를 넣은 매콤한 된장국이 생각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오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그것이 바꿔지니까 오이 먹으면 맛있는 된장국 먹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달리 기억을 이제 없애는 방법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 그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을 받으면 몸이 변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북대학교 생물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를 한 10마리쯤 놓고 5마리는 3마리, 9마리고 3마리는 그냥 보통 풀을 먹이고 그냥 키우고 3마리는 케이지다 놓고 좁은 케이지다 놓고서 밥도 잘 안 주고 밥 줄 때마다 막 케이지를 퉁퉁퉁 치고 또 스피커를 틀어놓고 호랑이 울음소리도 막 내고 그렇게 키우고 다른 3마리는 조교들이 항상 풀 주거나 할 때는 나와서 붙잡고 사랑스럽다 좋다 하고 안아주고 그 세 부류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걸 먹이면서 콜레스테롤을 엄청나게 먹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그런 고기를 그래서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토끼는 3개월 후에 어떤 토끼는 눈도 멀고 어떤 토끼는 해부에서 보니까 동맥이 다 막혔어.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눈이 먼 토끼도 있고 보통 토끼야 그냥 길렀으니까 사랑한다고 했던 토끼는 먹이는 똑같이 줬습니다. 스트레스 준 토끼나 사랑하는 토끼나. 근데 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잡아서 해부해보니까 혈관도 건강해.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안 먹는 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고 필요할 때는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면 배설돼 버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붙어요. 끈적끈적해서. 그래서 고혈압이 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라든지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스트레스냐 사랑이냐. 그것이 그 병을 일으키는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이런 환경을 바꿀 생각은 않고 콜레스테롤 음식 들어있는 건 바꾸려고 해요. 잘 안 되죠. 우리 강 선생님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해가지고 병 속에 넣고 밀봉을 했습니다. 밀봉을 해놓고 한쪽에다가는 요거로 그럼 우리 배울 때 그게 있어요. 한쪽에다가는 이쁘다 사랑한다 사일 동안 했죠. 사일 동안 해서 막 가져오셨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실험 해본 일이 없고 가르치기만 했는데 가져왔는데 하나는 시큼하게 곰팡이가 막 쓸어있고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시큼하게 곰팡이 쓸어있고 하나는 곰팡이가 있긴 있는데 메주 곰팡이 하얀 뜸팡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너 나쁘다 미워한다는 그 말을 물도 밥도 알아듣습니다. 세균도 알아듣습니다. 세균도 그 말을 알아듣는데 사람만이 세균의 말이나 다른 식물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밥도 무생미를 하는 밥도 그렇게 그 세균도 그렇게 알아듣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70% 이상이 물입니다.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교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우리 몸에서 뇌에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가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져.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좋은 얘기를 할 때는 향기가 나요. 막 욕설을 할 때 어떤 학자가 욕설을 막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침이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걸 공기를 잡았어요. 잡아서 검사해 보니까 가장 강한 그 독약 그거보다도 몇십 배 강한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서 그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상대편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같은 얘기라도 나쁜 얘기, 욕설은 뒤로 미루고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굉장히 미울 때도 미운 사람 이쁘다 그렇게 얘기도 좋지만 그 말이 안 나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하는 때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왜? 좋은 걸 좋다고 해야지 나쁜 걸 또 나쁘다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아주 중요할 때 부부간이가 왜 그냥 잠을 같이 자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까 졸음이 순간이 잠재의식이 열려있다고 그랬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와이프가 잠을 자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술 한 잔 먹었는데 들어왔어요. 자고 있어. 두 타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이 자는 모습 보니까 침도 흘리고 한마디 그렇게 했습니다. 깊이 자다가 그 소리 다 들립니다. 근데 한마디도 안 했지만 그 이튿날 심하면 밥도 없고 반찬도 김치만 나옵니다. 저 인간은 줄 필요가 없거든. 근데 거꾸로 얘기해야 돼. 실제로 맨 얼굴에 자고 있는 게 실제로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당신은 자는 모습도 참 이뻐. 그게 한마디만 하면 그게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인간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고 싶어. 계란말이도 하고 싶고 국도 끓이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사랑한다는 말의 효과보다도 욕설의 효과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독성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지났던 걸 오케이. 다섯 번째. 그럼 이런 마음을 통제할 수는 있는가? 우리가 최면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실제적인 게 이해를 하시라고 합니다. 마음을 통제해야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자, 우리 뇌는 100조 이상의 뇌신경 세포가 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조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정보를 시각, 청각을 통해서도 받아들일 모든 정보가 거기 와서 종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만들어진 마음도 다 달라요. 똑같은 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목소리, 내 말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 대단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마음이 달라져요. 어쨌든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그 마음은 뇌와 상류장을 통해서 뇌가 마음에게 정보를 줘서 마음을 더 만들어져
마음을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뇌 작용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뇌는 상호 과정을 합니다. 상호 컴퓨터. 근데 이 시각이나 청각은 일방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지 낼 수는 없죠. 뇌는 마음을 만들어서 마음에 주기도 하고 마음 명령을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하고 뇌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거나 상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상상이 생각이죠. 공부도 일종 생각입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능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마음 치료 근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면에서 중요한 것이 쇼처럼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것도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병을, 마음의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문제 있죠. 어떤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끔 자살하는 수가 있어요. 그 공부는 능력에는 똑같은데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을 안 자고, 잠은 4시간만 자고 20시간을 공부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졌어. 아무리 해도 떨어지니까 그냥 자살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간이 24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24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24시간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숨을 끊고 비애를 하고 비관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잠재의식은 컴퓨터랑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 요새 배울 때 윈도우를 여러 개 열어놓죠? 옛날에는 윈도우를 하나만 열었는데 요새는 10개도 열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는 열어서 다운로드 받고, 하나는 연속